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 대바닥권에서 미리 선점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그 외에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와 그리고 오늘의 급등주 따라잡기 코너죠. 히든 종목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민경철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9월 1일 이제 9월의 첫 거래일인데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1.6%, 코스닥 1%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좀 쏟아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잠깐 나눠주시죠. 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금융시장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연준이 3% 후반에서 4%까지 인상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우리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일정들이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금리 인상은 영원히 지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가 코스닥은 우리 1월부터 우리 코스피는 11월부터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자, 주식이든 뭐 인생의 굴곡이든 무조건 내리막길만 가는 경우는 저는 절대로 없다라는 관점에서 자, 금리 인상 결국에 연준이 지금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 4% 정도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연말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부채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은 바닥까지 한 번 더 우리 금리 인상하는 우리 9월달, 10월달, 11월달 한 번 더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기준금리 4% 달성한 시점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죠?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고 자, 그런 목소리들과 함께 경기 침체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글로벌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내게 되는 시점에는 자, 부채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 경기 침체 우려로 지수는 우리 경제는 바닥이자 저점이지만 그 저점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동결과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매를 먼저 맞은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금융시장의 강한 저점에서의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코스닥 770포인트 지지 반등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이끄는 삼성전자 55,000원의 지지 반등 여부와 코스피 지수 2,40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만 좀 잘 체크하시고 자, 이런 오늘같이 좀 출렁이는 그런 목요일 장처럼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 1% 무너지는 이런 흐름이 자, 앞으로도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은 좀 계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마음 흔들리고 최저점 매도하고 이런 전략보다는 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올바른 투자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제가 뭐 9월 첫 거래일인데 자, 상한가 담당 파트너라는 이제 이름을 오프닝 때 좀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8월 달 계산해 보니까 총 13개 종목의 상한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상한가를 이제 잡아 드리게 됐는데 자, 7월 달 우리 가발용 원사 관련된 이슈로 좀 이야기를 나눴던 자, 폴라리스 우노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언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왜 상한가를 갔으며 내일은 또 상한가를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우노는 우리가 가발용 원사를 만드는 업체라서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우리 탈모인들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테마주로 한번 또 부각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탈모 치료제 이런 쪽과는 조금 다르게 자, 가발을 의료보험에 적용해 줄 수 있냐 마냐 그런 논란의 주가가 올라갔지만 실제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서 시세가 900원까지 무너졌던 종목이고요. 900원까지 무너졌는데 제가 이거를 언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바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이루어낸 직전의 고가를 뚫어낸
대시세 초입의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노랑톡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 수급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7월달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8월달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잘 안 보이시지만 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점 상한가 기록한 이유가 무상증자 공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차트 중요하죠. 재무제표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시적인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유상증자 찍느냐 무상증자 찍느냐 그 무상증자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공시가 정말 친절하게 정정 공시가 계속 뜹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한 공시 우리 최근 공시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한 주당 세 주의 무상증자를 주주분들에게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 주를 무상으로 증자해서 주주분들의 계좌로 입고시켜주겠다라는 호재 공시예요. 그래서 이런 공시를 보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2일이기 때문에 권리락일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오늘 권리락일이 걸렸고 신주의 배정 물량은 우리가 9월 26일에 상장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가 폴라리스 우노 가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9월 26일 즉 월요일 이거래일 전인 9월 22일에 시초가로 물량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다음 주 9월 26일 월요일에 계좌로 입고되는 무상증자 물량을 어떻게 목요일에 매도를 하죠?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키움증권 기준으로 주식 주문에 들어가셔가지고 기타 주문 누르시고 그 다음에 권리 있고 예정 주식 매도 주문을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폴라리스 우노 무상증자 들어오는 물량을 이틀 전에 공매도 형태로 미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우리 9월 26일에 이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9월 22일에 무상증자 물량을 빠르게 시초가에 정리함으로써 더 큰 시세 차익을 얻어가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이제 주가는 4분의 1이 됐고 유통 주식수는 4배로 올라가는데 그 물량이 9월 26일에 풀린다라는 거는 기존의 권리락일이 잡히면서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가 25%밖에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서 유통 주식수가 25%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몸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수급만 딱딱딱 건드려줘도 주가가 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지금 840만 주밖에 없는데 아까 장중에 거의 1000만 주 가까운 거의 1억만 주 가까운 상한가 잔량이 좀 쌓여 있었던 것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아까 1억 상한가에 매수하려고 1억 개의 상한가 매수되기 호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래가 120만 주 정도 이루어지면서 우리 상한가 매수되기 잔량 한 800만 주 정도로 내일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호가가 1억 주가 쌓여 있었을 때는 이게 1,800억이기 때문에 1,800억이 상한가에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일 99% 확률로 2연속 상한가를 가져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800만 주 정도면은 내일 한 20% 정도 상승 정도까지만 일단은 예언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폴라리스 우노 저희는 7월달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라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수익이 났다가 다시 매수하기 좋은까지 눌림 줬다가 상한가 잡았고 다시 눌렀다가 오늘 점 상한가를 기록했고 내일도 플러스 20% 정도의 추가 시세가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우노 보유 중이신 분들은 오늘 방송 내용들 잘 참고해서 우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상한가 풀리고 시가 이탈할 때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무상증자 물량은 무상증자 상장일 이거래일 전에 권리 있고 예정 주식 매도 주문을 통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추가 수익을 확정짓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다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SD 생명공학이라는 이제 종목이었는데 차트 보면서 좀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D 생명공학은 하한가를 기록했을 때 제 주특기가 하한가 기록하고 망하지 않은 회사를 최저점 바닥에 잡는 거죠. 그래서 SD 생명공학 우리가 하반기 우리가 유상증자 찍는다 해가지고 미뤄졌을 때 주가가 밀렸을 때 바닥에서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셔라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고 결국에는 유상증자 금감원에서 못하게 맞고 정정 공시해라 다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다시 제출해라 한 번, 두 번 거의 제가 알기로는 3번씩이나 이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나서야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오늘 장중 고가를 다시 돌파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아까
폴라리스 우노처럼 자,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 초입에서 하시던가 아니면 SD생명공학처럼 자, 망하지 않을 회사인데 자, 이 특정한 악재가 발발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그 바닥에서 잡거나 첫 번째 바닥에서 잡거나 두 번째 초입에서 잡거나 해야지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의 이제 대시세 초입과 그리고 네, 우리 저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좀 특징주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광림 종목이 2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광림, 쌍방울, 최근에 검찰 수사 이런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자, 바닥을 기고 있다가 오늘 바닥에서 매기가 실시간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 좀 확인이 됩니다. 자, 광림이라는 종목이 우리 쌍용차를 인수한다,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과거에 자, 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1,300원까지. 자, 4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0%가 무너졌는데요.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들어온다라는 거는 심상치 않다 정도로 이거는 리뷰 드리도록 하겠고, 자,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어제 광림이 심상치 않다 정도까지만 이야기 드리지만 더 자세한 얘기는 하단 노랑톡에서 네, 우리 오후장에 추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매일매일 리스트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수많은 종목들을 오늘 좀 가져왔는데 실시간으로 SD생명공학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속하는 종목이고 지금 노르홀딩스라는 종목도 네, 오늘 장중에 좀 매기가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이 종목까지만 오늘 특징주로 오프닝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로 한번 이제 부각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고, 자, 17,000원까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다가 주가가 다시 저점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이 저점 영역대부터 자,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쏟아내면서 이 장기평 단위 때 매물을 오늘 장중에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왜 소화했을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이거 대동단결 해가지고 우리 대동전자 상한가 뭐 2번 잡았는데 100% 이상 수익 냈는데 자, 그런 종목들처럼 대동단결 해가지고 자, 이거 급등 만들자 해서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의 전고가를 매물을 뚫어냈다라는 거는 지금의 구간이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달라진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자, 폭등한 고점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윗골이 달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구간은 우리가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지만 지금의 구간은 과거의 시세를 전부 반납한 저점에서의 자, 매기의 유입은 앞으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데 있어서 그 초입의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 자, 노르홀딩스 종목까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종목 굉장히 많았는데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 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외에도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입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정말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민이신 분들 지금 바로 휴대전화 켜셔서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꾸준히 우상 향할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종목 탑3 시간인데요. 먼저 종목들 알아보기 전에 7월 14일에 알려주셨던 푸른저축은행이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HMB 디자인 8월 10일 수요일에 알려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 리뷰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탑3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제주은행이라는 소형 은행주 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크게 냈습니다. 5% 아니고 50% 이상의 상승을 노려봤었는데 자, 제주은행 급등 나온 날 제가 후속주로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푸른 저축은행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7월 말에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차트가 여기였어요. 자, 이날 7월 13일에 우리 푸른 저축은행이 플러스 28%까지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푸른 저축은행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라고는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던 7월 14일 기준으로 자, 지금 이 눌림에서 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왜?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에서 뭐가 터졌기 때문에 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종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절 잡고 공략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금리 인상 수혜주로 7월 14일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하루 이틀 3일 만에 주가가 급등했고 이번 주, 지난주 기준으로 전고가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를 자, 13,000원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9,000원짜리가 단기간에 40~5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다?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는 구간에 제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저격을 했을 뿐인데 운이 잘 맞아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서울경제TV에 우리 행운의 여신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의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같은 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제주은행의 차트도 보시면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7월 13일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은행을 자,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라. 거래대금 터진 날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종목이고 금리 인상 수혜주로 똑같이 저녁 방송에서 우리 관심주 우리 그리고 유레카 종목, 머니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결국에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또 이번에 9월 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들에게는 상승 동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빠지는데 금리 인상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 대부업, 우리 여신업 이런 쪽으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은 영업이익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슈팅 메커니즘을 가지고 지수는 빠지지만 초입에 공략한 종목들이 지금도 금리 인상할 때마다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제주은행과 우리 푸른저축은행까지 좀 살펴봤는데, 자, H&B 디자인 종목까지 좀 리뷰 드리고 오늘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 디자인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빠졌을 때 바닥에서 저점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4에서 5%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10일 수요일 기준 종가 자 4,800원 기준으로 해서 오늘 장중 고가 자 5,160원 정도까지 한 360원 정도 그러면 한 7% 정도의 상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7%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 직전에 이 박스 상단까지만의 시세를 노려본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5에서 10% 이상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증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바닥에 잡았던 종목들은 이미 발바닥에 공략했기 때문에 더 빠질 게 없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5%, 10% 손절 감소하면 되는데 위로는 행운이 터지면 굉장히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자, 바닥에 위치해 있었던 종목 8월 10일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자, H&B 디자인. 우리는 자, 정말 재미없는 구간을 공략을 했지만 자, 무너져서 공포스러운 구간을 공략을 했지만 자,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7%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왔고 더 지나서 6커브 오른쪽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 상승은 더욱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자, 상장일에 거의 뭐 최저가 수준까지 조정받은 우리 H&B 디자인 종목 보유 중이신 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만큼 뭐 5,000원에서 6,000원 분할 매도, 6,000원에서 7,000원, 그리고 7,000원에서 8,000원 추가 수익권 자율적으로 분할 매도 진행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리뷰해 봤고요. 바닥권에서 사볼 수 있는 종목 3위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종목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네,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요. 미코바이오메드인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로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이제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관련된 사업 영역으로 2020년도 당시에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우리 6,000원이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이 회사 차트 보시면은 33,900원까지 우리 5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0원에서 5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전부 반납한 일봉상의 추세 하단 구간까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자, 실질적으로 진단키트 판매하고 했지만 흑자 전환은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엑세스바이오나 시젠이나 SD바이오센서나 랩지노믹스처럼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코로나 수혜주는 아닌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자,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도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진단키트 관련주로 부각되면 주가가 폭등하고, 진단키트 관련주로 주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지금은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그런 진단키트, 식약처, 수출 승인, 그리고 그런 판매 허가 승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으로 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자, 일봉상 바닥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됐다가 빠지고, 또 테마주로 부각이 됐다가 빠지고의 좀 급등주 작전주의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 우리가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주로 실적에 기반한 종목은 아니지만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시세를 우리 반납한 우리 저점 구간에서 우리 주가가 자, 9,900원에서 자, 18,900원까지 약 90% 정도의 진단키트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그 이후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또다시 자, 주가 7,000원 근방에서 네, 주가 10,000원까지, 50% 정도, 7,000원 정도에서 주가 12,000원까지, 또 60% 정도 주가 또 7,000원 정도에서 20,000원까지, 또 150% 이상의 상승을 자,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의 구간은 또 이 시세를 반납한 구간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 우리 겨울철에 독감과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최근에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기존에는 코로나만 진단을 하다가 원숭이 두창도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한 번 더 테마주로 부각이 된다면 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사서 씨앗을 뿌려놨다가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수익을 빠르게 챙기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기 적절한 종목으로 제가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우리 코로나 관련주, 즉 진단키트 관련주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코로나 관련주 특집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 세 번째, 지금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미코바이오메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관련주 특집으로 탑3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3위 종목 미코바이오메드는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경보제약입니다. 네, 경보제약은 좀 생소합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종근당 그룹의 이제 제약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국에 우리가 약사분들이 제조도 하지만 완성된 의약품도 있잖아요. 이제 완성된 의약품까지도 만들어서 전국에 유통하는 종근당 계열의 그런 제약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파모스타트라는 그런 물질들, 이제 웬만한 제약주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덱사메타손, 나파모스타트 이런 쪽으로의 테마주로 한번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큰 차트에서 차트를 보고,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의 차트를 보고 지금 차트를 세 가지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 2018년도 이후에 2016년도 한한령 맞고 우리가 제약주들, 중국 시장이 열리느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었던 구간들 거품이 다 빠지면서 자, 코로나 터졌을 때 4,580원까지 정말 엄청난 가격 조정을 거의 한 5년 동안 가져갔었던 종목이 경보제약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 제약주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덱사메타손, 나파모스타트 이런 쪽으로의 물질들 다루는 업체들의 큰 호재로 작용하면서 저점 5,000원 밑에서 주가가 22,000원까지 4배 가까운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자, 과거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올라갔지만 실적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을 다졌고요. 지금은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중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일봉상 상장일에 거의 2015년도부터 7년 만에 최저점에서 못 잡으셨던 분들과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6월 23일 지수 무너졌을 때 6,200원까지 6,100원까지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 7,500원까지 7,400원까지 또 단기 상승이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6월 말 증시가 무너질 때 저점에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또 이중 바닥에서의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경보제약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연말에 우리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끝나가는 이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동사가 이제 치료제 그런 관련된 이슈들을 붙이면서 단기간에 우하향 추세 상단까지 우리가 무너지고 있지만 고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계속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를 붙이면서 작년 연말까지 단기 시세를 꾸준하게 좀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코로나 치료제 만들겠다, 도전하겠다 이런 모멘텀들이 2년 전 그리고 혹은 작년보다는 그 모멘텀의 크기가 신선하지 않고 전고가를 뚫어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6,000원 정도는 되는 회사인데 지금의 가격이 6,000원 초중반까지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5,800원 정도 선 그어 두시고 우리가 저점에 매수하셨다가 지수가 반등하고 종목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좀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코로나 관련된 우리 치료제 관련주 혹은 그 전에는 우리 덱사메타손과 나파모스타트와 관련된 이 테마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으로 경보제약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경보제약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주의 2위 종목이었는데요. 더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메가ICS입니다. 네, 메가ICS가 코로나 관련주였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우리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인공호흡기가 정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창궐을 하고 나서 거의 한 30개월 되는 기간 동안에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병실이 없다, 위중증 환자 높아지는데 그런 병실이 없다를 뛰어넘어서 우리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화장 너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화장도 우리 3일장 동안 못하고 우리 발인하기 전까지 화장도 못하는 사태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가ICS가 인공호흡기를 만들고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붙이면은 환자의 상태를 우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 보여지는 장치들이나 이런 쪽으로 응급 환자실 그리고 응급실에 이제 그런 의료기기들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제로 코로나 수혜를 굉장히 크게 본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재무제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 회사가 마이너스 2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인공호흡기, 구급차의 인공호흡기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붙여가지고 우리 환자분들 맥박 측정하고 이런 쪽으로의 기기들을 납품하면서 영업이익이 300억까지. 마이너스 2억에서 300억이면은 150%가 아니죠. 150배니까 15,000%의 영업이익의 증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우리 100억으로 5,000%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인공호흡기를 판매함으로써 회사의 외형이 우리 2020년도, 2021년도 굉장히 커졌고 실제로 관련된 그런 그 영업이익의 개선에 대한 모멘텀들이 주가 2,500원에서 24,000원까지 주가를 10배 끌어올리는 그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년 동안 돈을 인공호흡기를 판매하면서 굉장히 크게 벌어왔기 때문에 과거 주가 2,000원 밑에 1,500원 이 정도 수준의 기업 가치보다는 지금 이제 기업 가치가 저는 이제 4,000원 중반 4,000원 후반까지 기업 가치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고가가 24,000원인데 최근 만들어진 저가가 4,000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낙폭이 여러분들 6분의 1 초막이에요. 마이너스 85%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지금 저는 이중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과거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낸 이 주요한 변곡점 4,000원을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지만 메가ICS가 어떻게 되죠? 인공호흡기 관련주로 시세가 나왔다가
인공호흡기 관련주로 시세가 나왔다가 인공호흡기 관련주로 시세가 나왔다가를 과거에도 꾸준하게 좀 반복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지금의 바닥에서 또다시 인공호흡기 관련된 이슈로 시세가 분출되면은 거기서는 보다 안전하게 발바닥에서 발목까지든 발바닥에서 허벅지까지든 발바닥에서 뭐 정수리까지는 꼭대기에 못 팔 수 있겠습니다만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낮지만 어느 정도 뭐 무릎, 종아리 수준까지만 발목 정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안전하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우리 일봉산 고가 대비 약 마이너스 85% 조정받고 이중바닥을 다지고 있는 영역에 위치한 인공호흡기 관련주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의 그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회사의 외형이 성장한 부분들 한번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험들이 있는 회사는 사실 처음에 그거를 이루어내기가 어렵지 그런 인프라망, 수출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그런 재확산이나 이런 쪽으로 인공호흡기에 대한 그런 뭐 인지도 상향이나 그런 매출액에 대한 증대 부분이 자, 지금 동사의 기업 가치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과거 이제 2년 전 메가 ECS가 마이너스 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던 그냥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라 지금은 연간 300억, 600억 맞죠?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300억,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회사로 실적이 탈바꿈되어졌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기술적 구간이 저점이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인공호흡기 관련주로 원픽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망의 1위는 메가 ECS로 인공호흡기 관련 코로나 관련주였습니다. 더 추가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탑3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히든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금도 신청 가능하신데요. 문자로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8773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입니다. 네, 카스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네, 2,430원 매수가 비중 1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 2,215원 지나가고 있는 카스입니다. 첫 번째 상담이고요. 지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저점 영역대에서 좀 잘 공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가치적인 부분들로 고려했을 때 이 회사는 2,250원 밑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 보시면은 이 회사가 자,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저점과 지금은 이중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1,8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원에서 2,200원 구간 저는 비중 5에서 10% 추가 매수까지 진행해도 좋은 종목으로 구간으로 보여진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주식이라는 게 뭐 이제 오르막길도 있고 정상에서는 또 내리막길도 있고 그리고 이 정상에서 바닥에서 또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기간 조정 이후에 박스권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우리 3,500원을 뚫어내는 시점부터 3,000원과 3,500원을 뚫어내는 시점부터 좀 대세 상승의 구간으로 좀 접어들 수 있는 우리 기술적 구간에 좀 위치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이제 이름은 카스인데 이름은 이제 맥주 이름이랑 비슷한데 이제 사업 영역은 완전한 좀 다른 그런 사업 영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카스 종목의 반기 보고서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회사는 자, 산업용 전자 저울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저울과 관련된 부분들, 무게감지 센서 뭐 이런 쪽으로의 부분이 뭐 아마도 이제 뭐 반도체나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런 산업용으로 많이 전자 저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울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그런 체중계나 아니면 수산시장 갔을 때
담는 그런 저울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동사는 자, 산업용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저울을 좀 만드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기 보고서상 열어놨으니까 우리 실적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누적 이제 반기 매출액이 75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800억으로 회사 매출액이 조금이지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올해 2분기 마이너스 5천만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네, 5억이죠. 5억. 잠시만요. 자, 이게 10만, 100만, 1000만. 네, 5천만 원이네요. 자, 5천만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됐는데 자, 1분기 우리 영업이익이 났었던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올해 반기 보고서 상으로는 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타났고 자, 이는 작년 영업이익 39억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지만 자, 매출액적인 부분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뭐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런 저울에 들어가는 원재료나 물류 가격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동사의 자 2분기 영업은 좀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사는 자 우리 산업용 저울을 만들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기업 가치 고려했을 때 2,250원 정도는 되는 회사니까 지금의 구간 자 1,800원 저점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800원만 깨지 않으면은 자, 위로는 3,000원과 3,500원까지의 박스권 상단까지 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가겠다. 그리고 1,8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2,000원 초반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이 종목을 저도 관심 종목 좀 추가해 놨다가 나중에 지금 이 종목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종목으로도 좀 들고 와 볼 법한 종목인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카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담은 노란톡에서 문의해 주신 상담입니다. 성우 하이텍에 대한 상담인데요. 5,445원이 매수가, 비중 5%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성우 하이텍 5,21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성우 하이텍 종목이 이제 완성차 업체라서 사실은 애플카가 언제 또 부각이 되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그 스마트폰의 절대 강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염에 빛나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마트카 시장으로 넘어가는 모멘텀이 2024, 2025년도에 저는 부각이 거의 높은 확률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LG전자, 우리 뭐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애플카 관련해서 협업을 할까 말까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그런 대형주들이 상한가를 간 모멘텀이 과거에 올해 1월 달에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때는 말뿐이었지만 실제로 애플이 애플카에 대한 사업 영역을 도전해 나가는 그 시점에는 이제 자동차 전장 관련주들의 엄청난 상승 동력으로 저는 작용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가치가 좀 제대로 평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작년 1월 달 현대차, 기아차, LG 이런 전장 부품주들 다 폭발했다가 지금은 그 시세를 다 반납한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큰 관점에서는 다시 애플카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되는 시점에는 이 전고가 부근 혹은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주식을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설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600원, 5,900원 구간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5,600원, 5,800원 구간도 사실은 여기가 지금 구간에서 주요한 매물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를 저항받았기 때문에 또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일 뿐이지 자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지금 매기가 유입됐는데 또 이 구간을 이슈 붙이고 뉴스 붙이고 라면 스프 뿌리면서 좋은 호재들 붙이면서 수급 강하게 끌어올리면은 저는 여기를 뚫어내는 게 대시세의 초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관점에서 우리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 GM 등에 있으며 자, 이런 부분들 차량용 그런 후면 스피커 판넬이나 자동차 부품을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제 뭐 GM, 한국 GM 등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우리 성우 하이텍이 납품을 하고 있어서 자, 회사의 실적을 우리 작년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3조 3천억이 나왔어요.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작년 기준으로 자, 영업이익이
700억이었는데 올해는 1분기 영업이익 300억 정도로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자, 작년에 우리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6천억 정도의 이제 매출액을 발생시켰는데 올해는 1조 8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시켰고 자, 영업이익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자 보시면은 자 400억 정도 자 작년 누적으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었던 회사가 자, 이번에는 500억 정도로 자 매출도 기존 1조 6천억에서 1조 8천억으로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400억에서 510억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적이 작년보다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거고 이 실적의 증가는 자 현대차, 기아차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한다 했을 때 그쪽에다가 부품하는 납품업체들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 2025년도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한다라는 모멘텀이 있을 때까지 전장 관련주들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회사가 자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자본총계가 1조 4천억입니다. 자, 회사가 꾸준하게 매출액이 자 뭐 2천억, 제가 연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2009년도 당시에 매출액 4천억 정도 기록하던 회사가 지금 매년 꾸준하게 3조 원대의 매출액을 꾸준하게 10년 넘게 기록하고 있는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자, 과거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12년도, 2011년도, 2014년도의 주가는 자, 17,000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 2012년도 이때 당시에는 자, 연간 영업이익이 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잡힐 때였는데 자, 이 영업이익 잡히고 단기순이익 잡혔던 부분들이 지금은 실적이 영업이익이 뭐 몇백억밖에 수준밖에 나오지 않아서 주가는 바닥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은 이때 벌었던 돈들이 다 동사의 그런 자본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자, 기업 가치 고려하면은 자,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저는 10,000원 중반대까지도 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서 자,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5,600, 5,900원 구간을 제시해 드리지만 자, 여기서 이 구간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00원 중반대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뭐 시청자분께서는 뭐 5,600원, 5,900원 매도했다가 뭐 다시 뭐 나중에 추후에 재공략하는 전략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냥 저는 2024년도 5년도 크게 보고 우리 10,000원 중반대까지 길게 보고 분할 매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빠르게 하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모 화학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21,000원 매수가 비중 40% 꽤나 묵직하게 가지고 계신 문자 상담인데요. 현재 코스모 화학 수익권에 계십니다. 언제 입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파트너님 대응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올라갈 때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절대 불타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불타기의 끝은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큰 낭패가 되게 됩니다. 자, 수익 굉장히 크게 나다가 본전 오면 사람 심리가 못 팔아요. 왜 못 파냐면 그 막대한 수익이 원래 원금 같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못 팔게 되고 또 수익 많이 나다가 손실 전환 조금이라도 되면은 내가 뭐 이렇게 수익 났었는데 이거 손실 나게 되면은 괜히 또 초기에 손절 못 하고 마이너스 크게 낙폭을 하락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저는 이 주식을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도를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가 꾸준하게 자, 지금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조정이 있더라도 저는 22,0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추세 이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가를 반복하면서 보시면은 저점도 올라가고 있고 자, 고점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추세가 끝나지 않는다면 저는 더 롱 포지션 잡고 뭐 더 높은 구간 뭐 25,000원이 아니라 뭐 26,000, 27,000, 28,000 구간까지 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 이 추세를 이탈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
이탈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추세가 마무리되고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22,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추세 상단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0원, 27,000원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 반 이상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22,000원 깨면 전량 매도, 22,0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면 그 다음 목표가를 29,000원, 3만원 구간을 2차 목표가 설정해서 추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거에 보시면은 추세 상단 도달했다가 이 추세 하단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도 22,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지가 이 주식의 우상향 추세가 지속이 되느냐, 지속되지 않고 차익 실현 떨어지느냐의 그 가늠자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좀 예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우상향 추세를 기록하던 회사가 고가에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장대 음봉권의 캔들, 윗골이 달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캔들이 나오니까 우상향 추세 하단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자, 2만 원에서 13,000원까지 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추후에 이 조정 구간에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잘 최고가에 매도하기 위해서는 추세 상단에서는 일단은 비중 절반 이상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할 때는 잘 청산 관점으로 자녀 수익을 챙기는 전략 좀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윗골이 달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 캔들, 그리고 거래대금과 매수세가 미비하면서 우리 직전에 이 우상향 추세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25,000원, 27,000원에서는 반 이상 먼저 익절하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나중에 22,000원 이탈하면은 그때는 5% 수익이라도 다 챙기고 나오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빠르게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당장 수익의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 힌트를 받아보기 전에 알려주셨던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전략이 있으신지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오프닝 때부터 이야기 드렸던 강조 사항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바닥에 사거나 두 번째는 대시세 초입에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매수 원칙에 근거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난주 목요일 8월 25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거래대금 폭발하면서 폭발한 고점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종목이 아니죠. 어디였죠?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거래대금이 터졌던, 이 거래대금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이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매물을 뚫어낸다라는 거는 여기 구간이 저는 대세 상승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목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렀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는 눌렀다가 2박 3일 동안의 저점을 다지고 우리 화요일 기준 플러스 17%가 올라갔고, 어제도 한 1% 정도 장중, 1에서 2% 정도 장중 고가, 그리고 보합권 마감, 그리고 오늘도 장중 2에서 3%까지의 추가 상승을 좀 만들어내면서 장대 양봉 이후에 과거 패턴을 보시면은 장대 양봉 이후에 2박 3일 동안의 저점을 다지고 시세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장대 양봉 이후에 2박 3일 동안 18,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또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까지 좀 우상향 추세를 좀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봉상, 일봉상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 나가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 우상향 추세가 끝난 게 아니다. 한 번 정도 시세가 더 남아있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17,000원 밑에서 우리가 동사 수급 들어왔고 눌렀다 가든 바로 가든 안 가든 간에 단기 시세 노려볼 종목으로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을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이야기를 드렸고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우리 하락 전환되면서 힘없이 무너지기만 하는 구간이 있는 반면에 추세 전환 다음에는 주가가 우상향으로 전환되어지는 시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은 여기 최저점 구간에서 공략하시거나
이중 바닥에서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 구간에서 단기 시세를 노려보시는 형태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오전장 수급이 들어와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자,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우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사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 디젤 관련된 이제 그런 기름과 관련된 부분들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원래 이제 원유라는 게 이제 석유라는 게 석탄이나 석유나 만들었을 때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바이오 친환경 바이오 원료, 바이오 디젤 이런 부분들은 자, 이제 식량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들을 가지고 이제 기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에 좀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팜유가 필요한데 그런 팜유를 만드는 그런 팜플레이션에 대한 우리 농사지어서 그 식량으로 팜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 영역까지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종목이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의 지금 테마들이 굉장히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실제로 올해 4월 달 동사가 주가가 8,000원에서 16,000원까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100%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다 반납한 바닥에서의 매기 유입이 오늘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 바이오 디젤 관련주를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친환경 이 바이오 디젤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그 종목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로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휴대전화 켜셔서 지금 카메라에 들어가신 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데요.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